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제 설화 이야기를 했죠. 설화 이야기 다음 부분을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설화 이야기의 뒷부분을 한번 펴보십시오. 설화 이야기의 뒷부분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로는 그 43페이지, 43페이지네요. 신화의 본질과 기능. 자, 43페이지입니다. 신화의 본질과 기능.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화의 본질과 기능. 그래서 신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신의 이야기. 1번만 해당되죠. 그거는 밑에 보세요. 거기 43페이지 1, 2, 3 있죠? 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신성시되는 이야기도 신화예요. 우리가 신화하면 보통 신들의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것만 신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군 신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환인이 그 태백산에 내려온 일, 태백산 이런 것들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셋은 모두 근거 있는 규정이나 어느 것이 신화의 보편적 성격을 무리 없이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신을 인간과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 그렇죠?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신은 불사불멸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과는 그 엄연히 다르죠. 인간은 죽잖아요. 필멸이잖아요. 단군이나 주몽은 수명을 가졌죠. 오히려 수명을 마치는 신이 되었어요. 신과 인간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겸한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의 의의는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된다. 이는 원인론적인 이야기가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일종의 원인론적 이야기겠죠. 그게 이제 신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주몽신화 여기 나왔죠. 고구려라는 국가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한 이야기. 이러한 규정이 주몽신화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론적 이야기 신화로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 나왔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거 있죠. 그 동아줄 이야기잖아. 동아줄. 썩은 동아줄 뭐 어, 깨- 그 튼튼한 동아줄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닷물 위에 짱가.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지. 소금 맷돌 뭐 이런 거. 수탉은 왜 하늘을 쳐다보며 우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신화라고 한다면 신화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이거는 이제 신화라기보다 민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다. 3은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신성시되는 이야기. 모든 신화는 넘겨보세요. 신성시되고 신성시되지 않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신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시대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신성시대는 이야기는 어, 그 신화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44페이지부터 44페이지 44페이지를 펴보시면 신성성은 영원하며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근원적인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고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신성성은 44페이지 1번 영원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무엇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차원 높이 나타낸다. 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2번이 결국 뭐냐면 써보세요. 승고미예요. 승고미. 승고미. 그러니까 이 승고미라는 뭐냐? 다시 말해 고상한 것을 숭배하는 아름다움. 이걸 숭고미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려운데 숭고미. 자, 그래서 이제 일은 플라톤 일의 여러 관념론적 학자들이 이제 취한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제자였고요. 같은 정신분석학자. 그다음에 이제 카시러 이런 사람도 있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는 레비스트로스, 이 레비스트로스는요, 인류학자입니다. 레비스트로스. 여러분 동서양 고전의 이해를 공부하시면 레비스트로스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인류학자고, 우리가 이제 라포르라고 이제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familiar relation. 예전에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뭡니까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눈물. 그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아마존에서 몇십 일 같이 있었어요. 아마존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라포,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계속해서 찍었는데 그게 뭐 시청률이 막 20%가 넘었죠. 다큐멘터리인데. 그런 게 이제 라포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레비스트로스가 이런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과 이 라포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서 쓴 유명한 책이 이제 슬픈 열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레비스트로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런 내용이라는 거죠.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도 이제 구조주의적인 입장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데모크리스토스 이래의 실증적인 학자들이 취하는 견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모든 신화가 지닌 신성성은 초월적이거나 영원하다고 보아도 좋을지 의문이고 또 이래 입장에 선다면 한국 신화를 정당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주몽신화, 탈에서 나는 신화는 초월적이며 영원한 무엇을 나타내기보다는 운명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이야기죠. 위대한 투지. 또 그 단군과 탈의 투쟁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전개되고 고구려와 신라에 있었던 일의 신화적 반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1번처럼 신성성은 영원하고 초월해서 존재하는 근원적인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런 견해. 2번은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 규범적 의의를 가지고 차원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 좋은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예를 들면 단군 신화 이건 뭐가 증거물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이 증거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에다 옛날 동요에 보면 이런 거 있었죠.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해가지고 노래가 이게 결국은 증거물을 위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단군 신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성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기 45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신성성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성성은 아무런 의도 없다. 천신에 대한 숭배가 있다 해도 천신의 구체적인 행위가 말해지지 않는다면 신화와는 무관한 종교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알에서 나는 거 난생이죠. 난생. 알에서 나는 거. 기아,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기아는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릴 기자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거. 그다음에 짐승의 보호, 표류. 그러니까 버려져 있어도 뭐 돼지들이 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 극복, 거대한 승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에서도 이제 자연 신화에서도 자연 신화학파가 있어요. 이 자연 신화학파들은 자연 현상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인격화합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연 신화학파, 자연 현상을 인격화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쪽의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신화의 생활적 근거는 단순하지 않나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쭉 두 줄. 신화의 생활적 근거는 단순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집단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쪽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46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신화에 대한 뭐 이야기, 나머지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음, 자, 46페이지 넘겨보세요. 4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화는 신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의 산물이다. 신화시대는 인류가 사회적 분화를, 나뉘어지는 거지, 분화라는 것은. 격심하게 경험하지 않고 과학보다는 상상에 입각해서 공통의 지표를 설정하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국이 고대 국가로 자리를 잡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신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된다. 신화 시대가 끝난 후에도 전승되고 변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신화의 기능 중에 거기 밑줄 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통제의 기능이다. 여기 사회 통제의 기능 가로를 꺼놓으세요. 사회 통제의 기능. 그래서 이 풍속을 고정시키고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의 위험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가진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아울러 신화는 긍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긍지. 우리는 이런 자손이다. 긍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음 달. 그래서 반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새긴 비문이 주몽신화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주몽신화를 민족적으로 확대해서 서사시를 노래하는 의도를 이규보가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돕짐을 천하가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놨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긍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족신화, 마을신화도 이제 그런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족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긍심을 가져라 뭐 이런 거죠. 자, 거기 이제 47쪽으로 넘어가서 신화의 분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창세 신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니까 세상을 만드는 거. 그렇죠? 무조 신화. 이건 이제 무당의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조. 무당의 시조 이런 뜻입니다. 무조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바리대기 이야기죠. 버려진 아이란 뜻이 바리가 버리다인데 그 뭡니까 왕이 있었는데 딸만 6명을 낳아요. 7번째를 낳는데 또 딸이죠.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아이인데 결국은 이 바리대기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음에 뭡니까 임박했을 때 음, 아버지를 살리는 이제 그런 그 선약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죠. 바리대기. 그다음에 이제 건국신화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국신화는 또 건국은 뭐하고 하냐면 창업에 요즘엔 창업하면 막 치킨집을 만들거나 이런 게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창업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나라를 만드는 걸 창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조신화는 뭐 아실 거고 마을신화, 그다음에 기타신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신화는 밑에 있죠. 무속의뢰에서 서사무가 형태로 전승된다. 창세신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제주도의 설문 대할망 전승 나오죠. 설문 대할망. 제주도를 이제 만든 사람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무조신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일반 신본풀이와 특정 지역에서 전승된 당본풀이가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사무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무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헌 신화가 있다는 거. 문헌에 기록된 거. 자, 넘겨보세요. 구전은 오래전에 중단됐다. 구전에 의존했다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전을 떠났기에 그런 구비문학으로서의 순수성은 상실했다 할 수 있으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 신화를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거기 그 48쪽에 4번. 자, 이렇게 나왔죠. 제주도 삼성 신화.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세 가지 성이에요. 그래서 고시, 부시, 양시.
자, 이 세 개의 성이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다 뭘 붙여요? 을라를 붙여요. 을라.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을라를 붙이니까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죠. 그래서 을라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이 을라는 어라하 이런 것처럼 왕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그 뭡니까 백제 근초고왕 뭐 이럴 때 보면 어라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왕을 어라하라고 그랬어요. 이 어라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을라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씨 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씨, 양씨가 제주도의 성입니다. 그 탤런트 고두심 뭐 이런 분이 다 그 제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씨가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48쪽을 보시면 48쪽 네, 이제 그런 삼성열 그래서 삼성열은 세 성이 고시부시 양씨가 땅에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통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삼성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정말 이 세 개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무덤 같은 게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다고 믿는 곳, 이걸 삼성혈이라고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 가면 여미지라든가 이런 데만 보잖아요. 천지연 폭포나 이런 데만 보니까 안 가시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문학을 하신 분들은 꼭 가보셔야 돼요. 이 삼성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신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서산무가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령 산신 다자구 할머니 있네요. 중령의 도적이 많아서 근심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자구 도자구라는 이름의 아들을 찾는다는 구실로 도적들 속에 들어가서 도적들이 잠들지 않으면 더 자구야 부르고 도적들이 잠들면 다 자구야 하고 불러 도적을 다 잡을 수 있게 했다. 1월산의 황씨 부인, 시어머니 학대에 못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1월산에 가서 죽었어요. 죽은 후에 남편 꿈에 나타나서 남편은 썩지 않고 있는 아내의 시체를 찾았다. 연평도 임경업 장군, 이거는 좀 써놓으세요. 거기 그 3번에 나오는 이거는 실존 인물이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은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존 인물이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는 이야기죠. 임경업 장군이 중국으로 가다가 종이에다가 부적을 써서 바다에 띄우고 부하들을 시켜 잡게 하니 족이었다. 연평도 조기잡이의 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한국 신화의 사유 방식 49쪽으로 가면 이거는 환인, 환웅 뭐 이렇게 나오죠. 당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천재, 해모수, 주몽. 그래서 이제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군 거기서 이제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이렇게 단군 낳는 거죠. 그다음에 천재, 해모수와 유아 부인이죠.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의 주몽 신화는 3대기다는 거죠. 환인 그러니까 할아버지, 환웅 아버지 단군이잖아요. 그래서 환인 또는 천재는 하늘에 있으며 그 아들 환웅과 해모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웅녀 및 유화와 혼인하여 단군과 주몽을 낳았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지만 북방계 신화라고 써놓으세요. 자 북방계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를 안다. 자, 남방계는 뭐예요? 남방계. 남방계는 난성신화, 난성신화. 하늘에서 갑자기 막 뭐 어떤 빛이 비쳐요. 그곳에 가보니까 알이 있어요. 좀 있다가 알을 깨고 아이가 태어나. 자,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어,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게 남방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방계와 북방계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이 북방계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환웅, 해모수. 근데 남방계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환인과 천재는 역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환웅과 해모수는 초월적인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환인과 천재는 초월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세계로 왔으니까 역사적인 시간으로 왔다는 소리죠. 당군과 주몽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수명을 지닌다. 그래서 신화는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웅은 내 왕 이천재의
해모수는 한신작삼년에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제라고 할 때 이제 2000제 할 때 제는 년이에요. 년. 해란 뜻이에요. 2000년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이런 의미로 써 있죠. 하여튼 그래서 단군과 주몽이 태어나면서 신화는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거기 천상의 것보다는부터 사유 방식이다까지. 천상의 것보다는부터 사유 방식이다까지 이거 중요해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천상보다는 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 세상이니까 또 초월적인 시간보다는 역사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수직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 세상이니까. 이거 시험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웅은 거기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사의천한데 이걸 이제 한자를 읽으라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음이 안 달려 있어요.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읽냐면 수의천하라고 그래요. 자, 이러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수는 셈을 나타낸 숫자가 아니라 자주삭자입니다. 자, 의는 뜻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뜻을 두다는 뜻이겠죠. 천하에 자주 뜻을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그천. 우리가 홍익인간 그 뭡니까? 단군신화 홍익인간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널리 인간을 제가 강의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롭게 한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이때 인간은 인간 세상이에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잘 모르고 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홍익 인간 같은 경우 이것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도 수의천하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기천하라는 홍익 인간도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50페이지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혁거세 박혁거세죠. 그 두 번째 줄에 50페이지 세상에 나타나는 것도 수로 김수로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이제 이렇다는 거. 알에서 태어난 것.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구지가 구오구오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끼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명이세 인간 세상을 광명을 가지고 여기서 이자는 광명이세 할 때 넷째 줄에 이칠 이자가 아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광명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육촌장, 구간. 이 구간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이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구간이 환영을 받고 왕에 올랐다. 본인이 즉위와 함께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부족신이었다. 맞죠?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역사화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 또 밑줄 세요. 또 한 다음에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이라기보단 인간이며 그들의 행위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한 영웅적인 것이다까지. 그래서 건국신화뿐 아니라 모든 신화의 공통적인 형상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신성시대는 인물들이다. 지조신화의 경우에 위대한 행적이 장차 후손이 한 것으로 미루어져 있기도 하고 마을 신화에서는 주인공의 생애가 평범한 것, 영웅적인 의미마저도 경험과 상응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무속신화, 서사무가의 주인공도 힘을 지녔다. 이런 거고요. 아까 발휘대기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무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몽 또 나오고 있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1번부터 7번까지예요. 1번부터 7번. 50에서 51쪽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써놓으세요. 왼쪽에 영웅의 일대기라. 자, 이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죠.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든가 알에서 태어난다든가 또는 또 뭡니까? 뭐 한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몇십 년 있다가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자 오른쪽 보세요. 일찍이 기아 버려졌다는 거죠. 이 기아가 되면 반드시 누가 있냐? 구조자가 등장합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고전소설 강독에서 다 공부하셨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오디푸스도 강에다 버렸는데 도와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데우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신, 머신간. 우리가 심청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연꽃이 이렇게 심청을 이렇게 뭡니까? 여기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게 데우스 마키나예요. 이 데우스 마키나를 여러분 잘 알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수역에 그 카페 제가 한번 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카페 이름이 데우스 마키나가 있더라고요. 데우스 마키나. 제가 뭐 데우스 마키나에 대해서 좀 그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문학은 많이 아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연결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출 양육자, 이게 이제 구조자죠. 그래서 죽을 고비, 투쟁. 그러니까 결국은 신화는 시련이 있으면 이 시련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되냐? 성숙에 이르는 것이 신화의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웅의 일생은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음, 넘어갈게요. 그냥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따라서 다.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두 줄 밑줄 쫙 치세요. 한국 신화에는 비장미가 나타나 있긴 하나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숨고미가 더 중요하다. 자, 비는 슬플 비자고요. 장은 씩씩할 장자입니다. 굳셀 장자예요. 슬프지만 씩씩하다는 거죠. 또 숨고미. 숨은 아까 이야기했죠. 숭배한다. 고는 고상하다. 비는 아름다울 미자죠. 주몽의 투쟁은 때로 불가능하고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시련은 극복된다. 마을 신화 같은 데서 황씨 부인 비장한 결말이 발견되지만 비장미에 보다 분명한 전개는 전설. 그러니까 전설에서 비장미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전설은 어땠다고 했어요? 비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비장미죠. 그런 것이고 이 순고미는 그런 그 뭡니까? 순고미 이거는 응당이 뭔지 모르시면 마땅히 추구하고 획득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순곰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신화에서 여기 지우고 좀 설명을 좀 드려요. 그 마땅히 추구하고 획득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신화는 뭡니까? 바로 낙관주의인데 어떻게 보냐? 현세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적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한국의 신화는 현세적 낙관주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52쪽으로 이제 가면 신화 분석의 실제와 의미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는 엄청나게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건 여러분이 뭐다 읽을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냥 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3쪽으로 가서요. 53쪽. 자, 첫째 줄 단군 신화에서 천상계인 그 한국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환웅과 곰이 여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부라는 게 있고요. 거기다 위에다 써요. 시모가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북방계다. 북방계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방계는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알이 떨어져. 그다음에 여기 괴가 있어. 괴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모의 계통이 불확실하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남방계죠. 이 남방계는 뭐 혁거세라든가 아령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방 신화는 그러니까 결국 남방 신화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은 이 남방 신화는 투쟁의 과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추대 형식. 추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 신성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잘 이렇게 호위해 주는 이런 것이고 그
북방계에서는 존재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몽도 뭐 쉽게 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막 시련이 엄청 많았잖아요. 시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 시련을 이기고 나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신화는 이거 반대죠. 투쟁 과정이 있고 추대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환웅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고, 음, 거기 54쪽 보세요. 54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단군 신화에서 신화의 주역으로 활동한 존재는 환웅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환웅. 그 다음 단락 이와 달리 남방 지역의 신화에 등장하는 육촌장이나 부가는 촌장이고 추장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이장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삼성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주도는 삼성열이 있다. 그래서 삼성열과 또 관련된 게 혼인지 또는 신방굴 이런 게 있어요. 혼인하는 곳이죠. 신방굴은 뭐예요? 이 삼신인이 혼례 후에 첫날 밤을 보낸 곳. 이런 곳이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은 다른 걸 이제 많이 보시는데 삼성열 이런 데 가보시고요. 이런 데도 가보시고 또 방선문 계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선문 계곡. 우리가 이제 배비장전에 아랑이 배비장을 유혹한 곳이잖아요. 이 방선문 계곡을 제가 예전에 졸업하신 선배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어, 정말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그 기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선문 계곡.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데를 많이 좀 가보시면 제주도를 가셔도 그러니까 그냥은 못 가고 렌트해서 이제 만약에 가시려면 가시면 좋겠죠. 하여튼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삼성열, 혼인지, 뭐 신방굴 이런 걸 보시고 거기 이제 56쪽에 보면 직위 과정이 나오죠. 직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57쪽을 보면 57쪽, 57쪽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만 할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고조선의 탄생과 같은 성격이 고구려의 건국에서도 발견된다. 주몽은 해모수의 혈통을 받았으나 금화가 통치하는 동부에 성장했고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동부를 탈출해서 졸본부여를 건국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립한 것이다. 주몽은 자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주몽은 해모스의 왕위를 계승한 것도 아니고 졸부인들이 추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국권을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밑에 반면 동그라미. 남방 지역에서 촌장들에 의해서 추대되어 왕위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추대된 존재라고. 수로 또한 구간 등이 신의 계시를 받고 왕으로 추대한 존재다. 시조의 신비한 탄생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신성성. 그러니까 추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58쪽으로 이제 가면 사후 이적. 이적이라는 것은요, 기이한 행적이라고 써도 돼요. 기이한 행적. 이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행적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59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주몽은 왕이 되어 통치한 지 19년 만에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몽이 지니던 옥편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다. 우리 나왔죠? 주몽이 거기 넷째 줄인가요? 넷째 줄에 보면 주몽이 승천하는 것과 당군이 입상한 것은 본향으로의 기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까지 쳐놓았어.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60쪽을 보세요. 제주도 사물라 전승 나왔죠? 을라. 아까 이야기했죠? 을라. 을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을라가 이제 그 뭡니까? 고씨, 부씨, 양씨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삼성결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치 자, 종은 여기서 따를 종자가 아니라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프라의 뜻이 영어로 말하면. 땅으로부터
용자는 솟을 용자예요. 나올 출자죠. 솟아 나왔다. 이게 종지 용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 불나 고울나 양을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 뭡니까 부시 고시 양시가 어떤 성씨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성씨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특히 이제 고는 고주몽이다. 부는 부여다. 그런 어떤 이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1쪽, 61쪽입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탐나, 이 제주도를 가리켜요. 탐나. 고구려 계통이 집단이 입도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왔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부여와 고구려계 가 이제 이렇게 제주도로 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란 아까 이야기했죠. 왕국을 형성하는 왕국을 형성하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지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다음 시간 이제 10분 정도 후에 한 3시 반쯤에 나갔다가 3시 40분쯤에 초대해서 이제 여기 조금 못한 거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뭐죠 내일까지 또 시창작론 시험 문제 이렇게 리포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세 번째 시간은 그걸 좀 받는 시간을 할게요. 여기 지금 조금 못한 것은 그 다음 제가 이제 3시 한 40분 정도에 초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